부엌댁이 왔네. 강지훈이 말했다. 그리곤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기가 막힌 농담이라도 생각해낸 사람처럼 일부러 명랑했고 경멸의 기운이 살짝 묻어 있었다. 이서연은 복도문 뒤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숨을 쉬지도 않았다.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 두려웠다. 지우는 욕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말이 결코 들키지 않을 거라는 완전한 확신에 차 있었다. 너도 알잖아, 걔. 항상 국자 들고 부엌에 붙어 있는 거. 맨날 뭘 썰고 볶고. 전형적인 살림용 아내지. 그 이상은 필요도 없고. 그가 다시 웃자 서연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걱정 마. 송년회는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둘이 같이 갈 거야. 걘 아무것도 눈치 못 챌걸. 코앞에 갖다 대줘도 못 보는 애잖아. 서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확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분명 자신들의 속사정을 훤히 아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당장 욕실로 뛰어들어가 손에 잡히는 대로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어쩌면 그 모든 말을 내뱉는 그의 포식자 같은 말투 때문이었을지도, 혹은 그녀를 가구나 무생물처럼 개성 없는 존재로 말하는 방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이 통화를 끝냈을 때 서연은 서둘러 부엌으로 몸을 피했다. 그가 거실로 걸어가 TV를 켜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자신의 뻔뻔한 말들로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지 않았다는 듯이 서연은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그가 승리하게 둘 수는 없어. 얼마나 아픈지 보여주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한 곳을 응시했다. 부엌대기. 이제 그게 그녀였다. 머릿속에는 그가 첫 직장을 그만두고 대기업에서의 커리어를 꿈꿀 때 그를 지지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추가 근무를 자청했던 날들, 그의 모든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던 순간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저 부엌대기라니. 밤새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지우는 평소처럼 늦게 돌아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대로 기어 들어왔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버텼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한 가지를 배웠다. 약한 모습은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 지훈이 서둘러 출근할 때 서연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 문을 닫고 그녀는 문고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며 폭발할 것 같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부엌으로 들어간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보았다. 그는 늘 정신없이 물건을 잘 잊어버렸지만 오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신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언젠가 그가 무심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며 익숙한 Z자 패턴을 그렸다. 이제 완벽한 침묵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녀는 그 제스처를 반복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액세스 허용됨. 메뉴의 모든 동작이 힘들게 느껴졌다. 이걸 정말 알고 싶은 걸까?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 그래, 알고 싶었다. 준비가 되었고 알아야만 했다. 최근 메시지 목록에서 그녀가 외면할 수 없는 이름이 있었다. 안나경. 서연은 대화창을 열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전기 충격처럼 다가왔다. 오늘 빠져나올 수 있어? 보고 싶어. 물론이지, 자기. 그 아줌마가 아무것도 눈치 못 채게만 하면 돼. 송년회에서 봐. 내 사랑. 이번엔 당신이 내 공식 파트너야. 와.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목이 메어왔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게 두지 않았다. 그녀가 언제 울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사진첩을 열었다.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웃으며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안나경이 불쌍한 여자. 자기가 뭘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네.
라고 쓴 대화 캡처 화면까지. 서연은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더 이상 몸이 떨리지 않았다. 아주 조용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우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계산적으로, 즐기면서.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 안에서 자라나던 결심은 이제 명확한 계획으로 바뀌었다. 강지우는 더 이상 그녀의 등 뒤에서 웃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원래 있던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무언가 눈치채서는 안 됐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로 돌아가 노트를 꺼냈다. 낡은 페이지를 가로질러 선을 긋고 짧지만 지극히 정확한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 스타일리스트, 드레스, 구두, 메이크업. 만약 그들의 인생 축제에 나타나야 한다면 그건 오직 그녀의 방식이어야 했다. 부엌대기로서가 아니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자로서. 그날 바로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오랜 친구이자 디자이너인 박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은 서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했다. 서연아, 괜찮아? 너 지금 꼭 딴 사람처럼 말하는 거 알아? 수진아, 도움이 필요해. 지금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드레스가 필요해. 모든 사람이 돌아볼 만한 이 파티장에서 누가 가장 빛나는 여자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만들 그런 드레스. 몇 초간 수지는 침묵했다. 알았어. 아무것도 안 물어볼게. 그냥 네게 필요한 걸 말해줘. 잊을 수 없는 밤으로 만들어줄게. 이후 며칠 동안 서연은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헤어스타일부터 매니큐어 색상까지 마치 장군이 공격 계획을 짜듯 모든 세부 사항을 계산했다. 그녀는 지훈의 회사 송년회의 안나경, 바로 그 아줌마가 아무것도 눈치 못 채게라고 썼던 그 여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안나경이 준욱 등 가정주부를 보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면 그녀는 아주 큰 서프라이즈를 마주하게 될 터였다. 금요일 저녁 지훈이 침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모든 발걸음, 벨트의 금속 버클이 짤랑이는 소리까지 들렸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 좀 일찍 나갈게. 괜찮지? 그가 문가에 나타나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어색했고 거의 기괴해 보였다. 서연은 책에서 시선을 떼었다. 물론 잘 다녀와.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하게 들리는지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의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옷장 안옷걸이에는 그녀의 의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전날 가져다준 화이트 드레스. 언뜻 보기엔 단순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강조하면서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저속함은 한 방울도 없이 오직 우아한 자신감만이 깃들어 있었다. 뾰족한 코에 높은 스틸레토 힐, 취향을 드러내는 섬세한 주얼리. 레드카펫에 서기 전 여배우처럼 귀 뒤로 넘긴 빛나는 웨이브 헤어. 장점을 부각하고 피로를 감추는 완벽한 메이크업.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국자를 든 아내가 아니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택시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연회장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가 해야 할 모든 말은 그녀의 침묵이 대신할 것이었다. 입구의 경호원이 그녀를 훑어보며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파티인 것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홀 안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브랜드 로고가 밝힌 포토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서연은 꼿꼿한 자세와 차가운 명료함을 지닌 채 천천히 걸었다. 시선들이 그녀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웅성거림, 순간적인 관심의 파도. 그리고 그때 그들을 보았다. 지우는 바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안나경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 있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채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홀 안이 조금 서늘해진 것 같았다. 서연은 그들을 향해 자신감 있고 우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음악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위로 속삭임이 겹쳐졌다. 저 사람 누구야? 바 근처에 한 여자가 속삭였다. 모르겠는데 아우라가 장난 아니네. 남자가 답했다. 서연은 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등장이 마치 물에 파문이 일듯 홀 전체에 퍼져나가는 효과를 느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안나경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아. 지훈이 잠긴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네가 여길 어떻게? 당신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안나경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우리 소개 안 시켜줄 거예요? 서연은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다. 자신감 있고 가볍고 정중한 미소와 함께. 강지훈 씨 아내 이서연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차분하게 하지만 가장 정신없는 사람조차 돌아보게 할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안나경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미소는 떨렸다. 지훈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이미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였다. 안나경의 얼굴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지훈 옆에서 뽐내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는 어색함, 거의 아이처럼 서투르게 감추는 당혹감이 들어섰다. 지훈은 끼어들려 입을 열었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듯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잔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느리고 우아하게 세 사람은 드라마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어머, 안나경이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전 당신도 오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당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서연은 평온한 목소리와 옅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인생이란 게 원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훈은 안절부절못하며 두 여자 사이에 서려고 했다. 마치 이미 타오르는 불길을 자신의 몸으로 막을 수 있다는 듯이 몇몇 하객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얼굴을 뜯어보며 무슨 일인지 들으려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들은 그저 벽에 기댄 채 멀리서 구경했다. 이런 파티에서 스캔들은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서연아,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은 여긴 그럴 장소가 아니잖아, 정말. 난 아주 적절한 장소 같은데.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중요한 날에 내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잖아. 그래서 왔어, 곁에.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였어? 그녀의 시선이 안나경에게로 미끄러지자 안나경은 와인잔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그때 은발에 완벽하게 맞는 다크수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시선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김재혁 대표이사. 남편이 신처럼 떠받들며 얼마나 현명한 경영인이자 대단한 인물인지 입이 닳도록 말하던 그 사람이었다. 여기에 이렇게 매력적인 숙녀분이 계셨군요. 그는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지훈이 한마디라도 끼어들기 전에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이서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김 대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만족스럽고 심지어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으로 가볍게 눈을 찡긋했다. 아, 강지훈 팀장의 아내분이셨군요. 이거 놀라운데요. 우리 회사 직원에게 이렇게 품격 있는 배우자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은 창백해진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저는 언제나 모든 성공 뒤에는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팀을 만드셨군요. 말씀 잘하시네요. 김 대표가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뒤돌아 다시 한번 서연을 바라보았다. 가벼우면서도 분명한 호감이 담긴 시선이었다. 그가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지훈은 서연에게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억눌린 분노와 당혹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그가 속삭였다. 나? 서연은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언제나처럼 남편을 내조하고 있을 뿐인데. 그 사이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감을 느낀 안나경은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서연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미소와 함께. 걱정 마세요, 안나경 씨. 제 남편의 친구분들을 만나게 되어 언제나 기쁩니다. 안나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길 바라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서연은 몸을 돌려 다시 홀 안으로 걸어갔다. 느리고 똑같은 위험을 지닌 채. 지우는 그의 분노, 거짓말, 그리고 당혹감과 함께 뒤에 남겨졌다. 그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 승리는 그녀의 것이었고, 이제 그녀가 시작한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시선을 느꼈다. 입가에는 도발적이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잊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김재혁 대표를 발견했다. 서두르지 않고 다가가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말했다. 대화를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고는 활짝 웃었다. 아, 서연 씨, 이리 오세요. 제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싶군요. 그녀는 홀에 들어섰을 때와 같은 가볍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들의 무리에 합류했다. 마치 평생 이런 자리에 다닌 사람처럼. 김 대표는 그녀를 동료들에게 소개하며 그녀가 강지훈의 아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즉시 그룹 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서연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완벽한 헤어스타일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에메랄드 드레스의 여성이 물었다.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케이터링 사업인데요. 파티나 결혼식, 비즈니스 미팅 같은 행사의 음식과 서비스를 총괄합니다. 처음엔 집부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죠. 흥미롭네요. 안경을 쓴 남자가 끼어들었다. 강 팀장은 아내분의 사업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서연은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감지했다.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시선들이 이제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옆에서 있었지만 마치 땅으로 꺼지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럴 수 있죠.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가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그 말은 차분하고 거의 일상적인 어조로 나왔지만 공기는 마치 더 짙어진 것 같았다. 누군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비난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평가가 담긴 시선이었다. 김 대표는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꼭 제 아내와 한번 만나보셔야겠네요. 마침 저희가 행사를 하나 계획 중인데 아마 서연 씨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분명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지우는 옆에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랐다. 지난 몇 년간 그가 하지 않았던 모든 말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대신하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는 마침내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띤 채 다가왔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차분하게 거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그에게 단 1분이라도 더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사람처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김 대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는 남편이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네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지훈을 따라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자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 서커스는 뭐야? 지훈 씨,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 당신 아내야. 기억나? 그렇다면 이런 파티에 함께할 완전한 권리가 있어. 행복한 부부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서연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당신의 거짓말 말이야? 아니면 혹시 안나경 씨?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의 위협이 느껴졌다. 지우는 창백해져 대화의 흐름을 놓쳤다. 잠시 후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으르렁거렸다. 여기선 안 돼. 여기서 시작하지 마. 진정해. 당신 파티를 망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알아도 이건 시작일 뿐이야.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저녁을 즐기라고. 그녀는 돌아서서 홀로 향했다. 심장은 경보를 울리듯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떨림이나 동요의 그림자 하나 없이 계산된 자세와 차가운 명료함만이 보였다. 김 대표는 서연이 돌아왔을 때
다시 주목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잔을 들었다. 서연 씨, 우리 진지하게 사업 얘기를 해봅시다. 곧 행사가 있는데 당신이 완벽하게 어울릴 것 같군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만들어 보죠.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지우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계산을 잘못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가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홀 안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았다. 안나경.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더 어색해지기 전에 사라지는 것을 택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밤을 마지막 결정타 없이 끝낼 생각은 없었다. 대화를 마치고 그녀는 다른 손님 그룹 쪽으로 몇 걸음 옮겼다. 그 중심에서 그녀는 밝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키 큰 여성을 발견했다. 완벽한 자세를 한 그 여자의 얼굴을 서연은 기억했다. 최민서 전무. 회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많은 남자들이 그녀 앞에서 기가 죽는다는 그 여자였다. 서연은 남자들이 할 말을 잊게 만들고 여자들이 그녀가 누군지 궁금하게 만드는 바로 그 미소를 띠고 그녀에게로 향했다. 키가 크고 상당히 마른 체형의 그 여성은 권력에 익숙한 사람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민서 전무는 회사의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으로 김 대표조차도 가끔은 부드럽게 대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초대 없이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서연이 가벼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오늘 파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최 전무는 그녀를 훑어보았다.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평가하는 듯한 눈길이었다. 마치 쇼윈도의 드레스를 자신에게 대보듯. 물론이죠. 그녀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말했다. 당신에 대해 들었어요. 정확히는 당신 남편에 대해서요. 직접 뵙게 되니 의외네요. 서연은 최 전무의 목소리에서 노골적인 적대감은 아니지만 따뜻한 관심도 아닌 무언가를 감지했다. 이런 상류층에서는 모든 것이 미묘한 뉘앙스로 결정되었다. 그녀는 주도권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는 보통 그림자 속에 머무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녀가 잔을 입술로 가져가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잖아요. 남편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요. 뭐 인정해야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많네요. 최 전무는 이미 명백한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놀라운 일이요? 하지만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지훈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긴장된 얼굴, 초조한 눈빛. 그는 최 전무 옆에 서서 그녀에게 살짝 몸을 기울였다. 최 전무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물론이지 지훈 씨. 그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아내분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의 서막 같았거든. 서연은 지훈의 턱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온하게 숨을 쉬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최 전무에게 말하면서도 남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저 가끔 인생이 던져주는 줄거리들에 놀랄 뿐이에요. 오랜 관계, 사람을 안다고 믿는 확신, 그러다 갑자기 벌어지는 뜻밖의 우연들. 너무 잦은 만남, 너무 길어지는 회의. 가끔은 주말에도 말이죠. 그녀는 무리 속의 모든 사람이 시선을 교환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길이의 침묵을 두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었다. 지훈 씨 무리 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안나경이 나타났다. 그녀는 저녁 내내 그림자 속에 머물려 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린 것처럼 어색하게 앞으로 나섰다. 최 전무는 돌아보며 안나경을 평가하듯 쳐다본 다음 다시 서연을 보았다. 아, 이쪽은 안나경 씨예요. 서연이 정중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제 남편의 프로페셔널한 삶에서 아주 가까운 분이죠.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사이랄까요? 가끔은 집에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공기 중에 침묵이 흘렀다.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나경은 순간 창백해졌다가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이내 시선을 떨구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남편에게 시선을 옮겼다.
김 대표님도 당신이 어떻게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잘 병행하는지 알게 되면 흥미로워하실 것 같네요. 특히 대표님이 안나경 씨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지우는 침묵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안나경은 이미 등 뒤로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손님 중 누군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에. 지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연은 몸을 돌려 떠났다. 서두르지 않고 곱게. 이제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바로 그 표정을 띈 채 지훈은 당황하고 외로운 채로 남겨졌다. 그에게 승리의 저녁으로 시작되었던 날은 재앙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다. 지훈에게 그날 저녁은 단순한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의 자신감을 지탱해온 모든 구조물에 대한 타격이었다. 하지만 가장 쓰라린 것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조차 아니었다. 그가 살던 조용한 여자 안에 그런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다는 점이었다. 서연은 옆으로 비켜서 테라스로 나갔다. 숨을 고를 필요가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북처럼 크게 울렸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다. 차가운 난간에 기대자 바람이 얼굴의 열기를 살짝 식혀주었다. 승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겨우 1라운드일 뿐이며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실례지만 잠시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돌아보았다. 김 대표였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차분하고 예리했다. 물론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을 뵙게 되어 기쁘네요. 그는 그녀 옆에 서서 멀리 밤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제가 이 회사에 오래 있으면서 별의별 일을 다 봤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서연은 파노라마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피식 웃었다. 제가 대표님의 저녁을 너무 망쳐놓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강 팀장에게는 아마 기억할 만한 일이 많을 것 같군요. 그가 아이러니 없이 말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말해봐요, 서연 씨. 그런데 왜 오신 겁니까? 서연은 잔의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그 안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는 것처럼. 때로는. 김 대표님,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만합니다. 믿으세요. 당신처럼 행동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서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결의가 모두 담겨 있었다. 필요한 만큼이요. 하지만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김 대표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당신 같은 여성을 위하여 당신에게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그는 홀 안으로 사라졌고 서연은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안에서 무언가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단순히 버텨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짓기 시작했다. 홀로 돌아오자 관심의 초점은 옮겨져 있었다. 손님들은 대화하고 웃고 음악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연은 이 저녁이 오랫동안 특히 경영진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 전무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존중과 함께 살짝 조롱 섞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심장이네요. 나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심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더 이상 침묵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게 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죠. 최 전무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말 편하게 해도 될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렬했어. 최 전무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순간들이 단지 어색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
이제 자네에 대한 이야기가 강지훈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많이 나올 거야. 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좋은 의미이길 바랍니다. 그건 자네 하기 나름이지. 최 전무가 대답하고는 윙크하며 물러섰다. 가벼운 향기와 수많은 가능한 의미를 남긴 채 서연은 그녀의 말을 제대로 곱씹을 틈도 없이 다시 지훈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분노도 짜증도 없이 오직 당혹감과 두려움만이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우린 이미 할 말 다 했어. 그녀가 평탄하게 대답했다. 아니, 다 안 했어. 난 일이 이렇게 되길 원치 않았어.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잖아. 그렇지? 우리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진심이었을까? 아마도.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훈 씨, 문제는 당신만이 아니야. 실수는 우연이 아니야. 지훈 씨.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의식적인 결정들의 연속이었어.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결과들을 내 도움 없이 감당해야 할 거야.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섰다. 모든 말은 끝났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실수의 그림자 속에 남겨두고 떠났다. 나중에 저녁이 서서히 저물어 갈 때 서연은 목표를 달성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세상이 지훈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깊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장을 제대로 닫으려면 다음 단계를 밟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상한 안도감과 내적인 침착함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침대 끝에 앉아 지난 저녁의 모든 사건을 마음속으로 되짚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마무리가 필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추락해야 했다. 빠르게 샤워를 마친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말은 그녀의 무기였고 수신자는 명백했다. 김재혁 대표. 그는 테라스에서 그녀의 말을 들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지금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존경하는 김재혁 대표님께 어제 저녁 대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직접 뵙고 프로젝트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목격하신 개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대표님의 회사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향후 저의 케이터링 사업을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을 담아 이서연 올림, 보내기를 누르자 그녀는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늦게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의 친구이자 주요 협력자인 수진을 만났다. 그들은 가로수길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를 골랐다. 수진은 빛나는 미소와 함께 달려왔다. 서연아, 너 정말 멋졌어. 벌써 3명한테서 네가 어떻게 홀에 들어섰는지 전해 들었어. 다들 네 얘기만 한대. 서연은 피식 웃었다. 고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는 이 이야기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되길 바라.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기회로.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을 다지는 거야. 어제 만났던 사람들은 잠재 고객들이야. 내가 잘해내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수지는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강지우는? 걘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 사람에겐 이미 할 건 다 했어. 다음은 그의 선택이야. 그는 스스로를 궁지로 몰았고 나머지는 내 참여 없이도 무너져 내릴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내부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연의 이메일은 김 대표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훈과 안나경에 대한 소문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돌았고 어쩌면 그는 오래전부터 질서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 순간이 온 것이었다. 최근까지 유망하고 야심차다고 여겨졌던 지훈은 갑자기 조직의 해로운 존재가 되었다.
김 대표와 최 전무가 주도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고서, 부하 직원들과의 소통 방식, 행사에서의 행동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들은 문제가 단지 불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지훈에게 공식적인 최후 통첩이 내려지기 전에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내부 조사를 거치거나. 그는 전자를 선택했다.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연은 단 1분도 낭비하지 않았다. 파티 손님 중 한 명이었던 고급 이벤트 에이전시 대표가 그녀에게 계약을 제안했다. 유력 가문의 비공개 결혼식 케이터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서연이 기다려온 것이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기회. 지훈이 사무실에서 짐을 싸던 그날 아침, 서연은 그에게서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절망의 기운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내가 다 깨달았어. 널 잃고 싶지 않아. 그녀는 메시지를 3번 다시 읽고는 답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그녀의 침묵 또한 대답이었다. 나중에 저녁에 그녀가 결혼식 메뉴의 최종 수정본을 확인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김재혁 대표였다. 서연 씨, 저녁 잘 보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요. 저희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 케이터링을 서연 씨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트너, 고객, 그리고 경영진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감사함과 함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의 도시는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반짝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느꼈다. 부엌대기가 아니라 이서연. 배신, 고통, 굴욕을 겪고 더 강해진 여자. 강지훈의 추락 이야기는 단지 한 장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의 비상 스토리는 막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도시를 황금빛 오렌지색으로 물들였다. 김 대표의 창립 기념일 파티, 중요한 행사의 날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김 대표의 전화 이후 서연과 그녀의 팀은 쉬지 않고 일했다. 메뉴를 구상하고 시식하고 이상적인 조합을 찾고 장식을 고르고 조명을 테스트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영혼을 쏟아부었다. 행사장으로 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서연은 머릿속으로 세부 사항들을 되짚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안함 대신 자신감만이 있었다. 그녀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홀에 들어서자 공간은 이미 반짝이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하얀 작약이 담긴 우아한 화병, 은빛으로 포인트를 준 테이블 세팅. 그녀의 비서인 태희가 맞이했다. 서연 씨,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요. 음식 서빙은 시작되었고 주방은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손님들이 곧 도착하기 시작할 거예요. 서연은 블랙 재킷을 바로잡았다. 오늘 그녀는 주방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의 정점에 서 있었다. 우아하고 침착하며 꼿꼿한 등과 더 이상 의심이 없는, 오직 힘과 존엄만이 담긴 시선으로. 손님들이 도착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거슬리지 않는 음악, 완벽한 서비스, 최고의 요리. 서연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팀이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할 수 없는 실루엣이 보였다. 강지훈. 서연의 마음속이 따끔했다. 두려움도 고통도 아닌 가벼운 짜증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아니, 그는 초대받지 않았다. 아마 아는 사람을 통해 몰래 들어왔을 것이다. 자신을 상기시키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 그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수트는 마치 남의 옷 같았고 움직임은 거칠고 불안했으며 자세는 보이지 않는 짐에 짓눌린 듯했다. 이전의 자만심은 흔적도 없었다. 서연은 스스로의 페이스를 잃지 않았다. 차분히 숨을 내쉬고 행사 계획이 담긴 폴더를 고쳐들고는 디저트 코너로 향했다. 하지만 곁눈질로 지훈이 그녀의 시선을 찾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 그리고 몇 분 후 예상대로 그가 다가왔다. 서연아.
이전의 지훈과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길 잃은 소년처럼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수치심과 간청이 뒤섞여 있었다. 얘기 좀 해야 해. 제발, 몇 분만. 서연은 가슴에 팔짱을 끼고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훈 씨? 네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망쳤는지? 아니면 내가 바보처럼 네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동안 네가 날 어떻게 모욕했는지? 뭘 더 보탤 수 있는데?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진심 어린 후회만이 있었다. 내가 다 망쳤어. 그가 겨우 내뱉었다. 직장도 잃고 나경이랑도 헤어졌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야. 내가 가진 게 뭔지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몰랐어. 서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추억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상처 때문인지. 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오게 두지 않았다. 돌아갈 길은 이미 오래전에 닫혔다. 난 너에게 모든 걸 줬어, 지훈 씨. 시간, 믿음, 지지. 그런데 넌 내 인생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지.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네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네가 찾고 있는 것.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더 이상 없어. 너를 위한 건. 그는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가 말하는 것을 막았다. 내 사과는 필요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바라는 유일한 건 네가 최대한 멀리 떠나는 거야. 지우는 마지막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멀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숨쉬기가 더 쉬워지는 것을 느꼈다. 끝났다. 그녀는 그를 진정으로 놓아주었다. 나중에 김 대표가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그는 서연과 그녀의 팀에게 파티의 완벽한 준비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미소를 허락했다. 그녀는 이 시험을 통과했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그녀는 잠시 더 홀에 남았다. 샹들리에의 불빛, 하얀 식탁보와 꽃 장식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이 저녁은 전문적인 인정을 받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해방의 순간이 되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새로운 시작의 음악처럼 들렸다. 서연은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알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서류, 계약서, 스케치 더미 속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케이터링 회사는 김 대표의 파티 이후 급성장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꿈만 꿀 수 있었던 유명 브랜드, 미디어 인사, 자선 재단들이 그녀에게 주목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그때 태희가 문을 두드렸다. 서연 씨, 김 대표님 회사에서 편지가 왔어요.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호기심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두꺼운 종이, 자신감 있고 단정한 필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다. 존경하는 이서연 대표님께 저희 창립기념일 파티에서 보여주신 완벽한 업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대표님과 팀원분들이 남긴 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직력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 동료들과 파트너들이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저는 부산에서 여러 지역 및 해외 귀빈들을 모시고 비즈니스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분위기가 우아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바로 당신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 협력이 당신에게 다음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담아 김재혁 올림. 서연은 편지를 2번 다시 읽었다. 부산. 해외는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야심차게 들렸다. 좋은 소식이에요? 태희가 흥미롭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우리를 더 큰 무대로 부르는 것 같네. 비즈니스 대표단이 참여하는 지역 리셉션인데 우리를 협력업체로 보고 싶어 해. 정말요? 태희가 숨을 헐떡였다. 그건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잖아요. 맞아. 하지만 먼저 김 대표님께 전화해봐야겠어.
이런 단계는 정확성이 필요하니까. 태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한마디 덧붙이는 것을 참지 못했다. 왠지 제 느낌에 김 대표님이 서연 씨의 요리 실력만 평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분은 진지한 분이야. 물론 진지하죠. 하지만 남자잖아요. 어쨌든. 두 사람은 웃었다. 이 순간의 가벼움은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 특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통화에서 김 대표는 설명했다. 부산에서 여러 지역 및 이웃 국가의 비즈니스 대표들이 참여하는 리셉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가 높아서 완벽한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는 바로 서연과 그녀의 팀이 케이터링을 책임져 주기를 원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도시로의 출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정이었고 더 넓은 세계로의 진입이었으며 새로운 기준이었다. 출장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운명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던져주었다. 어느 날 회의 후 서연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망설였지만 받았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의 박민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의뢰인인 안나경 씨께서 대표님과 상의하고 싶은 사업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뺨을 맞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가 왜?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서연이 딱딱하게 물었다. 제 의뢰인은 대표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사업적인 문제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 의뢰인과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행운을 빈다고 전해주세요. 대표님의 반응을 이해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마 제안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갈등이 아닌 협력을 원합니다. 이것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직감은 엮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제가 그녀를 찾아다닐 생각은 없으니까요. 안나경은 다음날 나타났다. 완벽한 수트, 단정한 머리. 하지만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억지로 낸 듯한 정중함이 묻어 있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서연이 잘라 말했다. 전 그냥 당신이 왜 왔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안나경은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놓았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안이 있어요. 저는 회사를 떠나야 했고 이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제가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존중, 평판, 신뢰. 저는 사업적 동맹을 제안합니다. 저는 다른 도시에 인맥이 있고 사업 확장을 도울 수 있어요. 서연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 앞에는 더 이상 거만한 애인이 아니라 잃을 것이 없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여전히 내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생각해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제 조건에 따를 겁니다. 규칙은 제가 정해요. 안나경은 이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면 서연이 무엇을 결정할지 알게 되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에서 벗어났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서연은 부산에 있었다. 고급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은 샹들리에로 빛났고 테이블은 완벽한 세팅으로 반짝였으며 요리는 아시아 요리의 풍요로움과 고급 미식의 감각을 반영했다. 팀은 밤낮 없이 일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서연은 홀 중앙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승리임을 느꼈다. 고통, 배신, 의심에 대한 승리. 전날 그녀는 안나경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합리적으로는 동맹이 의미가 있었지만 직감은 너의 과거를 파괴했던 사람들과 미래를 건설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연은 독립을 선택했다. 과거를 상징하는 사람들과의 동맹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걸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안나경 씨. 그녀는 마지막 만남에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짓고 있는 것은 과거의 편이나 동맹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내 노력으로 이 순간까지 왔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고 싶어. 안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에는 존중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이후로 서연은 그녀를 다시 보지 않았고 그립지도 않았다. 부산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요리,
분위기, 서비스, 모든 것이 까다로운 손님들을 사로잡았다. 김 대표는 저녁이 끝날 무렵 와인잔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서연 씨.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당신의 지평은 무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와 제 팀에 대한 대표님의 믿음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다른 말을 하게 두지 마세요. 나중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서연은 이 말들과 그녀가 걸어온 모든 길을 회상했다. 지훈, 안나경, 굴욕, 배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 빛바랜 꿈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책상 위에서 봉투를 발견했다. 익숙한 필체였다. 지훈. 그녀는 열기 전에 망설였지만 결국 읽었다. 서연아, 네가 이걸 읽을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너를 잃은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었지만 바로 그 일이 나에게 보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너는 항상 강하고 똑똑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 미안해. 너의 행복과 성공을 빌게. 지훈? 서연은 편지를 옆에 내려놓았다. 그녀 안에는 분노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가벼운 슬픔과 깊은 평온만이 있었다. 이 단계는 닫혔다. 몇 주가 더 지났다. 그녀는 새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화이트 와인잔을 들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그녀의 비서 테이가 태블릿을 들고 앉아 있었다. 다음은 뭐예요, 보스? 그녀가 감격에 차서 물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걸 정복한 것 같은데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다음은 우리만의 길이야. 다른 사람의 조건이나 제약 없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손으로 해낼 거야.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저녁바람,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음악으로 어우러졌다. 그녀는 힘과 자유, 그리고 이제 그녀가 단순히 배신을 겪은 여자가 아니라 진짜 자신이며 누구도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조용한 축배를 들었다.